재판부가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나인사의 불합당한 군가산점 제도 시행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S기업의 인사팀장으로서 지난 2월 25일 S기업 입사시험 최종 면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피고인은 원고 김영희 씨와 최종 합격자인 이군필 씨의 면접을 진행했었는데요. 군 가산점을 이용해서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면접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앞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피고인은 지난달 2월 25일 S기업의 최종 면접을 진행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원고 김영희 씨와 이군필 씨 이렇게 단 2명이 최종 면접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 면접지를 보면 원고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합격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군필자였던 이군필 씨가 가산점 5점을 더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그게 대체 왜 문제라는 거죠? 피고는 점수를 채점하면서 원고가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으로 5점을 더 받은 이군필 씨의 점수가 더 앞서기 때문에 원고를 탈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부당하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부당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린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 기업은 군 가산점 시행 기업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그렇다면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적용 여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100% 적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 입사 대상자가 군필자라면 말이죠. 그런데 입사 시험을 보러 온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입니다. 군필자가 아닌데도 말이죠. 그 대상자는 기업 측에서 원하는 자질을 모두 다 갖추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더 받을 점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탈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뭐 어쩔 수 없죠. 그 군대 갔다 와야 받는 가산점인데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별 수 있나요? 단순히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할 수 없다.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군 가산점 제도를 섣불리 적용한 피고의 행동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인사관리로 있는 S기업은 작년 입사시험에서도 군 가산점을 도입했습니까? 네, 적용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우리 법대로 하는 기업이니까요. 전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면접에서 가산점을 부여했습니까? 네, 부여했습니다. 그렇군요. 면접 대상자들 사이에 불만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군필자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최종 면접에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도 여성 면접자가 더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성이 합격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자가 합격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남자가 합격하면 이렇게 문제가 많다, 말이 많다, 뭐라고 하니 뭐 어쩌라는 건지. 그럼 이번 경우처럼 면접 대상자 2명 모두 만점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무척 드문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군 가산점을 준다면 한쪽이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손해를 보는 쪽이 납득해야 할 부분입니다. 군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본래 군대를 다니는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작은 피해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작은 피해라니요. 한 사람이 취직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말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 시행법에 보면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허나 그것은 어떤 것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죠. 제도 시행 중 생기는 피해는 전혀 감수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여성들이 군 가산점 제도로 인해 시험에서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부 소수 여성들이 전체 남성들의 군 복무에 대한 상당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비단 남성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의 혜택을 받는 건 모든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이러한 노고에 대해 여성들은 취업에 있어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어떤 것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평등하지 못한 것이죠. 아니 정말 제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말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성은 무엇을 합니까? 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여성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선 남성들이 상당히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징병제라는 제도 아래서 남성들만이 군대를 가는 것이 병역법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2년이라는 시간에 상실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따라서 남성들에게 호봉이라든가 연금, 승진 또는 취업연계센터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응시 연령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호봉, 승진 뭐 이런 것들은 다 취업 후의 일이 아닙니까? 지금 김 검사님은 대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발언으로 판단을 흐리고 계십니다. 취업조차 어려운 판국에 지금 너무 편안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김 검사의 말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계속 반론하시겠습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군 가산점 제도가 바로 괴리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남성들보다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여성들이 취업에서 남성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정년 근무 기간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가산점 문제를 놓고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논쟁 중이신데요. 이것은 비단 남성과 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군 가산점 혜택에서 제외되는 모든 대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성을 포함해 장애인 또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변호인은 계속 변론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병역법 3조 제1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군복무에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좋아서 군대에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병역 비리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군 가산점 제도는 현재의 군인들과 앞으로 군대에 가게 될 많은 청년들의 사기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병역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역 비리를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사실 이 군 가산점 제도와 병역 비리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전혀 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요. 명백히 말해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대 복지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병역 비리를 척결하려면 먼저 징집 과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나 군 복무 환경 개선, 병역 문화 개선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집 아들, 잘 나가는 연예인 꼭 누구는 가고 가지 않고 이런 정확한 기준이 대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지 병역 비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징병제에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성들만 군대에 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남자는 군대에 가고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것부터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장애인과 군대 면제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요. 엄연히 헌법 39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3조 제1항이 그 의무를 남성들에게만 한정짓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것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지금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또한 군대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방에 들어가는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또한 군대에 간다고 칩시다. 여성들을 위한 군대 시설 또한 전부 다 새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 유지비는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세금 누가 다 냅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을 그리고 또 여성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대부분의 남성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겠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하고 남성들이 군대를 가는 것하고 같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막말로 여자는 아예 안 낳고 싶으면 안 낳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중간에 예의 없게 껴드는 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누구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혼 여성들 가운데 아이를 원해서 낳기도 하지만 이런 사회적 책임감에 의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이 한 번 임신을 하면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2, 3개월이라는 산후조리 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한 명을 낳을 경우에 이러한데 두세 명의 아이를 더 낳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남성의 군대 문제와 여성의 출산 문제를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전혀 달리 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이러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죠. 여기에 혹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남성들을 보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군 가산점 제도 말고 어느 한쪽도 피해를 주지 않는 전제 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과 여성들에게 암묵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가한다는 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책임은 책임일 뿐 의무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날의 여성 가운데 출산을 생각했을 때 저출산을 고려하는 여성이 과연 전체의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권리이자 책임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엄연히 책임과 의무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군대 문제와 여성의 출산 문제가 완전히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좋은 제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여성들에게 출산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남성들에게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모두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저출산 문제는 충분히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나 본 재판은 군 가산점 제도에만 관련하므로 주제에서 직접적으로 벗어난 논쟁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십시오. 2009년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찬성을 했습니다. 성별을 따지고 보면 남성이 87%, 여성이 78%입니다. 여성이 78%나 찬성한다는 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를 봤을 때만 해도 여성들도 군 가산점 제도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군 가산점 제도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좋습니다. 당연히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게 당연히 마땅한 보상을 해야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험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시험 합격 여부, 입사 시험 합격 여부를 판가름 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성들이나 장애인 혹은 현역을 복무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과 같은 경우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에게 월 50만 원 정도의 국방세를 걷어 이를 모든 군인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제대 후 취업을 도전했을 때 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제대 군인을 우선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죠. 독일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제대 후 6개월 내에 공직에 지원했을 때 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 역시 우선권을 줍니다. 그 외에도 제대군인 취업 교육과 취업 알선, 군 복무기간 중 연금 지급, 제대 시 퇴직금을 지원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의 예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죠.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 참여율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취업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가 그렇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는 첨예하게 다른 상황이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적용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많은 부분 참고하자는 거죠. 지금 김 검사님의 말씀은 우린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앞으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뤄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 변론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심하기에 앞서 최후 변론이 있겠습니다. 검사의 논고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 순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자, 그럼 5분간 휴정한 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요. 이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네, 저는 찬성합니다. 남자일 경우에는 2년 동안 솔직히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지만 공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업에 관련된 공부를 거의 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학생인 경우에는 안 갔다 오니까 그 2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뭐 저는 군가산점 제도에 반대하거든요. 반대하는데 네, 반대합니다. 병역 그 의무는 법정에서 벌써 병역의 의무라고 해서 갔다 와라 이렇게 했는 건데 여성한테도 뭐 갔다 오니 많이 이런 말 없이 그냥 법적으로 의무화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뭐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같이 이제는 1, 2점 차이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다들 스펙이 좋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2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 뭐 최대 5%까지 준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엄청 취업하기도 힘든데 여성한테 좀 많이 불리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편. 벨시몬 상의 결과 찬성과 반대 각각 50%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 재판과 관련한 이번 사건은 원고가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